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발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박 4일 일정이고요. 이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 그리고 번영을 논의하는 협력체입니다. 기후위기, 자유무역체제, 공급망 이런 논의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좀 거창한 주제들이 있지만 단연 주목되는 일정은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해 11월에 만났었고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1년 만에 그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게 윤석열 정부는 좀 외교가 그동안 너무 미국, 일본 일변도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중국 수출 감소가 1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딱 그 17개월이 윤석열 정부 출범한 기간이기도 하죠. 예. 그 말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 합의를 해서 아주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이 더 주목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닭 쫓던 개가 뭐 지붕 쳐다본다 이런 격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시도하는 건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다. 이렇게 좀 훈훈한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가 된다면 한중 관계 개선 그리고 나아가서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은 좀 성과가 있는 외교 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일의 밀착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그 외교 전문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예컨대 뭐 대만 해협이나 뭐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중국은 반발하는 지점입니다. 과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익을 챙겨올 것인지 이번 순방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좀 어제부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일단 자녀 학폭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김 후보자의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던 지난 2012년에 동급생 5명과 그 교내 화장실에서 다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고요. 네. 그래서 학폭위로부터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던 그 기록이 있고요. 네. 이게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그 학폭 의혹이 제기된 게 벌써 4번째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네.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주식 거래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1월 17일 이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거든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2시간 반쯤 지난 오전 11시 24분부터 11시 45분까지 23차례에 걸쳐서 ETF 주식을 매수하는 등 2천만 원 정도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오늘 나온 보도는 김 후보자가 해군 사관학교장이었던 2020년 9월에 골프를 치고 있었다라는 의혹인데 네. 그날이 그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실종돼서 그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바로 그 시점이고요. 네. 또 북한이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골프장을 이용했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본인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일단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고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질타를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한 장면 제가 준비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질의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5일 날 아침에 8시 50분에 북한에서 ICBM 사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날 후보자님은 오후 1시 18분에 태릉에서 골프를 치셨어요. 왜 골프를 사수하셨죠? 이 상황이 되면 대부분 군인들은 골프를 취소하거든요. 네, 저희들도 골프장에 갈 때는 보장이나 금지 사항이 있느냐 아니면은 문제가 있느냐를 다 체크하고 가는데 아마 그때 체크했을 때 특별한 게 제한사항이 없다고. 누구랑 쳤습니까? 예전에 저도 그 국방부 출입할 때 보면은 어떤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어떤 군에 좀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프장 예약 내역을 확인하는 기자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군 장성 뭐 해군이면 제독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고위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이 ICBM을 쐈으면은 이건 되게 중대한 비상 상황인 상황이에요. 거죠. 예. 뭐 직접적으로 조치할 뭐 지휘관이랑 그렇지 않은 지휘관이 분류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문제 자체를 일으키지 않는 게 고위공직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기강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좀 현장 근무를 많이 했던 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이렇게 비호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이런 판단은 국민 눈높이에서는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주식도 골프도 학폭도 여러 예.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네요. 해병대 그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오늘 질의가 있었는데 뭐라고 네, 답변했습니까? 김 후보자 그 최상병 사건 책임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렇게 묻자 지휘관 책임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렇게 답한 건데요. 근데 지휘관 책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지휘관들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유임됐고요. 당시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은 정책 연수를 떠납니다. 네. 이 문책의 의미가 아닌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인사를 냈다는 군 당국의 설명이 담긴 보도도 있고요. 또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국방대 총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책임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그 최상병 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만 보직 해임이 됐고요. 또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은 밝혔는데 현재 책임진 사람은 없는 상황. 예. 그리고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군요. 네, 군사 작정상 명확하게 제한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 9.19 군사 합의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효과가 있다 없다를 지금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거듭 답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좀 뉴스가 나왔는데 예. 전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늘 그 오전에 B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 그 국민의힘 중진과 이른바 윤핵관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장관을 위한 카펫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뭐 김기현 대표가 1, 2주 안에 뭐 쫓겨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에 좀 적극 대응하고 있잖아요. 예. 뭐 송영길 전 대표와의 뭐 설전도 있었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정치 행보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한동훈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봉사활동에 참여한 걸 두고서는 총선 출마를 위한 준비 활동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정말 현실이 될지 궁금해지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 이런 말도 했었는데 오늘도 또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을 향해서 각을 세웠고요. 오늘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인가라고 되물으면서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고의 수단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가능성을 언급한 거에 대한 뭐 질문도 있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다 보진 못했다 이렇게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네, 말을 아낀 이유도 궁금해지는데 조금 이따가 정치 와이 코너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